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관광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관광지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특정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관광지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는 이 초등학교 때 이 스위스를 알프스를 낀 관광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프스를 간다 그러면 대개 스위스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알프스를 가장 많이 끼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프스 전체의 남부는 모두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프스의 북부는 뭐 스위스를 비롯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지 선택에서 관광지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관광지 이미지가 그러면 뭐냐 그런 거하고 관광지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관광지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해서 관광자들이 관광지를 선택하는지 차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관광지 이미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뭐냐를 먼저 그 정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이미지라는 것은 직접적 지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 체험이 아닌 그런 경우에 그래서 기억이나 그 심상에 의한 정신적 표상 또는 마음속의 그림, 대중의 마음속에 형성된 인상.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체험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를 가는 경우 알프스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없이 알프스에 대한 인상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베리라는 학자는 이미지를 모호하고 만질 수 없는 무형적인 것으로 측정 불가능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화를 전제로 하는, 다시 말하면 이미지를 바꾸거나 이미지를 높여주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런 노력, 다시 말하면 일련의 차별적 자기에서 차별적 인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이미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지 이미지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차이를 갖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지 이미지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나 목적지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반응, 생각, 인상의 총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트너라는 학자는 이미지를 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다. 태도라는 건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죠. 좋아한다, 나빠한다를 얘기하는데 이미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을 보고 이미지가 대상에 대한 경험 없이도 형성되는 이미지의 비경험성을 가트너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지는 되게 평생 학습 과정, 아까 스위스를 알프스의 관광지로 보는 경우 이 초등학교 때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 경험, 또 관광지에 대한 직접 간접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결정적인 내용들은 비경험적, 반드시 경험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심리적, 그 다음에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내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상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적이고 잠재적이고 또 많은 경우 이미지는 학습이 되고 또 이미지는 학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역동적인 그런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관광지 이미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관광지 방문 여부와 관계없다. 뭐 방문을 했어도 좋고 안 했어도 좋고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 변화 매개체,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신문, 방송, 기사 또는 친구, 뭐 다양한 이미지 변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정서적인 지각 현상이다. 인지 정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은 그냥 인지적이라고 그래요. 특정 관광지를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는
정서적인 지각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인지적으로 어떤 특정 관광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보다는 그 관광지를 우리가 좋아한다, 나빠한다에 따라서 관광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트너라는 학자는 이 관광지 이미지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학자입니다. 관광지 이미지는 아까 역동적이다, 변한다. 그것도 되게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를 통해서 변한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관광지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고착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유도하는 관광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경우에 관광 대상 지역이 클수록 느리게 변화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큰 땅덩어리는 이미지를 변화시키기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는 쉽게 이미지를 변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미지는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 사회문화적인 체계, 각종 시설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관광지의 속성들로 구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는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에 반비례한다. 그 의미는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몰디브를 간다 그러면 그냥 휴양 관광지라는 속성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쉽다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핵심 용어는 미디어입니다. 다시 말해 매개체,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이미지를 변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가트너가 중시한 것은 소위 그 객관적인 이미지 또는 주어진 그런 이미지보다는 유발적 이미지, 다시 말해 특정 관광지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가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미지 변화 매개체를 활용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관성은 다양한 그 이미지 형성체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미디어를 이용한 적절한 이미지 믹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관광지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에서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해당 지역이 생산하는 상품, 또 해당 지역의 서비스, 관광지 또는 그 나라 또는 국민들에 의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 속성들의 합이 관광자들한테 만족을 주느냐 불만족을 주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관광지가 만약에 나라라면 관광지 이미지는 국가적인 이미지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이미지가 관광지 이미지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관광지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국가관이 투영되고 여행자의 경험과 입소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관 투영은 국가관에 대한 언급 또는 해당 지역의 광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국가관이 투영되게 되고요. 한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국가관 투영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서적, 이성적 평가의 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지 이미지가 그러면 관광을 하는데 바로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실제로 관광지를 선택해서 관광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행동 자체는 아니다. 그냥 이미지일 뿐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미지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는 인지적, 정서적 구성 요소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행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발로그라는 학자는 이미지와 태도는 다른 두 개의 개념일 수 있다. 그 말은 이미지와 태도는 다르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행동은 이미지 구조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관광지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구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해왔는데
포콕과 허드슨이라는 학자는 이미지의 평가적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거하고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자기의 행동의 지표로 삼는 거에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평가적 이미지가 본원적 이미지, 다시 말하면 이 본원적 이미지라는 건 환경에 대한 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평가적 이미지는 환경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특정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가 결국은 본원적 이미지, 객관적으로 느낀 이미지보다 이 정서적 이미지 평가가 관광지 선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정서적, 그러니까 인지적 요소보다는 정서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정서적 요소라는 것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서 공간 행동 모형, 다시 말하면 관광지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관해서는 러셀 스노드그라스라는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러셀 스노드그라스는 관광자들이 관광에 대한 그 정서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 관광지를 가기 전에 예상 또는 방문전 기대감을 갖게 된다, 관광자들이. 이걸 가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단계가 있고, 목적지로 이동해서 활동을 하고, 방문 후에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는 대개 우리가 특정 관광지가 따뜻하다, 춥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이미지, 인지적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특정 관광지가 자극적이다, 우리를 깨게 한다. 또 반대로 슬리피하다, 뭔가 심심하고 졸린다 그런 거 하고요. 또 특정 관광지가 익사이팅하다, 아주 신나다, 아니면 글루미하다, 좀 울적한 그런 느낌을 준다. 또 특정 관광지가 매우 유쾌한, 플레전트한 장소다, 아니면 언플레전트, 불쾌한 장소다. 또는 특정 관광지가 릴렉싱, 편안한 장소다, 아니면 디스트레싱한 장소다가 바로 대표적인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메이오 자비스라는 학자는 이 관광지 이미지가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의 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버롤 전체 이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메이오 자비스가 인지 정서 전체 이미지를 밝혀서 관광 의사결정에 대한 그 모형을 만들었는데, 여행자의 감정은 신념과 의견의 함수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 신념과 감정 차원은 전체적 이미지 또는 정서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밝혀냈고요. 그 신념이 정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전체적 또는 복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거로 밝혀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관광지 이미지에서 정서적 또는 인지적 역할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는 거로 하고요. 또 같은 경우는 관광지 내 다양한 속성 지각이 성에 적용해서 전체적 또는 복합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가 결국 오버를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메드는 이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예를 들면 이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만 그동안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반해서 이 아메드라는 사람은 관광자의 요인에 따라서 관광지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미지의 직업과 그 구성 요소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광자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느냐를 알아내는 것은 포지셔닝 전략의 첫 단계다. 차별화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결정 경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 그림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원천의 양 또는 정보 원천의 유형은 관광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정보가 얼마나 많이 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전달되느냐는 거고요. 연령, 교육 수준, 여행 동기는 관광자 요인이죠. 관광자의 연령 또는 관광자의 교육 수준, 관광자가 어떤 여행 동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지는 이 관광지의 자극 요인 또는 관광자의 어떤 소시오 데모그래픽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광자들은 이 해당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객관적인 이미지를 먼저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관광지가 뭐 따뜻하다, 춥다, 뭐 이런 객관적인 거죠. 이 해당 관광지가 따뜻해서 겨울에 휴양 가기에 좋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서적 의미로 평가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광지 이미지는 인지적 이미지를 거쳐서 정서적 이미지, 또 이게 궁극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정보 또는 그 관광자 요인이 바로 전체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지적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 정서적 이미지를 와서 바로 정서적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까 뭐 이를테면 관광지 요인, 관광자 요인, 그리고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요인, 또 그거에 의해서 전체적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말하면 이미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인과관계가 뭐 학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결정되고 이미지의 다양성은 개인 차이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관광자 개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나이가 어떠냐, 소득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광지에 따라 결정된다. 관광지가 어떤 특성을,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미지는 개인 속에 내재된 물리적 자극의 성격과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관광지 요인과 관광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에서 지각, 소위 퍼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이오와 자비스라는 학자는 지각이 물리적 대상의 특성과 같은 자극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관광자 요인으로서는 가치, 동기, 과거 경험, 기대, 개성 등 어떤 그 관광자의 소시오 데모그래픽적인 측면이 이미지 지각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지각은 일종의 여과 과정이죠. 사람마다 그 다르게 지각을 하기 때문에 여과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과 과정과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여행자의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각은 결국 이 관광지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각하는 그런 이 관광지는 이 자극 대상의 본질적 성격뿐만 아니라 관광자의 어떤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 또는 자기 문화가 자기 문화에 의해서 평가되는 어떤 그 평가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또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특성, 다시 말해 개인이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하나는 개인이 어떤 소시오그래픽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관광지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지 이미지가 달라진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가트너는 관광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 관광지 이미지 형성에서 개인적 특성, 역할, 그리고 관광지 이미지에 이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자극의 양이 인지적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 인지적 이미지에서 이루어지는 그 토대로 해서 평가되는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지 선정 평가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밖에 여행자의 동기나 여행감에서 추구하는 편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 관광지 방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편익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광지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죠. 스테이블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를 방문한 것과 관계없이 생성된다고 그랬는데 그 경우에 이 관광지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생기는 그 이미지는 다양한 정보원, 관광 통기, 사회 인구학적 통계에 의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는 이 이미지 형성 단계를 7단계로 분류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관광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의 축적, 다시 말하면 학습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실제로 관광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추가 정보 탐색에 따른 정신적 이미지의 변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방문지를 결정하고 방문지에 대한 여행을 하고 방문지에서 관광 활동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관광 경험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가는 그런 7단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거는 특히 이 본질적 이미지와 유도된 이미지를 주장한 학자로 유명한데요. 본질적 이미지는 본질적 정보원, 다시 말해 기사, 기록물, 잡지, 책, 영화,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죠. 여기에 이 관광지 또는 그 관광 상품에서 시도되는 그 유도된 정보, 다시 말해 브로셔,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광지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관광지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 이미지가 아니라 유도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자들이 우리나라를 무슨 나쁜 이미지의 관광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케팅 당국에서 이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도된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인지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들을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했는데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크롬프튼 연구 논문에서는 이미지 영향 정보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의미적 자극, 실제적 방문에 의해서 생기는 이미지를 말하고요. 상징적 자극은 관광지 홍보물과 메시지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요. 사회적 자극은 친구나 친지들이 구전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정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시 오리오리라는 학자는 정보원을 대인 간의 의사소통과 대중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지를 선택하려면 여행사 직원 또는 투어 오퍼레이터 등의 의견을 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공식적 대인 간 의사소통은 친구나 친지가 특정 관광지가 좋다, 나쁘다, 가봐라, 가보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중정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여기서 대중정보의 구전이 또 한 번 나오죠. 아까는 예를 들어서 친지들이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구전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 등이 전하는 구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공식적인 대인 의사소통이 되겠고요. 기타 관광 마케팅 기구에서 제공하는 브로셔, 팸플렛 또는 여행사 직원이 제공하는 관광 정보 또는 항공사, 도서관, 사교 모임, 특히 서양에서는 사교 모임에서 관광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어 오퍼레이터 등이 제공하는 복합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루글로라는 학자는 정보원을 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정리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다시 말하면 투어 오퍼레이터나 여행사 직원, 항공사 직원이 주는 정보 내용이고요. 대중매체는 뭐 책이나 광고 또는 브로셔를 통해서 전달되는 인포메이션이고, 친구와 친족이 전달하는 구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클럽이나 뭐 국가관광기구, 대사관, 영사관, 여행클럽 이런 데서 제공하는 관광 정보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광자가 아닌 그 순수 관광 목적의 관광자의 관광 목적지 선택은 요 그림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광지의 자극 특성, 유의미적 또는 상징적, 사회적인 어떤 정보 제공에서 관광자가 관광지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개성, 동기, 태도에 의해서 특정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이때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지를 지각하고 있는 집단, 대개는 5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7개에서 3개까지가 인지 집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관광지를 2-3개를 험축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관광지를 선택해서 관광지를 가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특히 관광자 측면에서는 개인의 동기, 다시 말하면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티베이션이라는 건 모든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추진력과 강제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상품 기획관리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실제로 인터넷 강의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의해서 실제 수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결국 개인이 관광을 하게 하고 관광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심리학적인 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개인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스테블러 마이클 두 학자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관광지와 관광자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 이쪽은 관광자 요인이고요, 이쪽은 관광지 요인입니다. 관광지는 당연히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그거에서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되죠. 수요자는 본인의 모티베이션인데 관광을 할 때 되게 뭐 신체적인 힐링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다음에 신분, 나는 좋은데 너희들보다 더 좋은데 갔다 왔다. 또 사회적인 요인, 뭐 리트리트하고 좀 사회 현상으로부터 좀 도피, 그다음 문화, 휴식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관광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화살이 이미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뭐 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관광지와 관광자 요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요인에서는 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관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 지위, 또 사회적인 접촉. 사회적인 접촉은 되게 비즈니스 관광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문화적 동기, 지적 동기, 도피와 휴식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측면에서는 관광 마케팅과 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그게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서 두 개의 합으로 관광지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 동기는 결국 뭐 지각, 선호도, 기대, 관광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또 관광자들은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에서 어떤 베네핏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욕구는 결국 관광 편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어떤 편익,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좀 따뜻한 관광지를 가겠다. 그런 경우가 관광자가 추구하는 편익, 이 정서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평가적 이미지가 결국은 특정 관광지의 이 베네핏을 결정하고 그 관광지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해서 관광지로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통계적 변수는 예를 들어서 관광자의 교육 수준 또 관광자 연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패키지 투어 같은 걸 지향하는 거로 알려져 있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여행하고 또 인구 통계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수입이 있는 실버 세대 이런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원하는 특별한 관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선택이나 이미지를 결정할 때 그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은 연령, 교육 수준, 수입, 성별, 직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알고 있는 관광지 중에 선택을 하죠. 다시 말하면 지각하고 있는 관광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 지각은 바로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관광지 이미지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를 선택하는 흡입 요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트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에서 그 유발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한 학자입니다. 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여러 가지 정보, 다시 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관광지가 원하는 이미지로 유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중요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트너라는 학자는 그 유도된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한 학자인데 가트너는 그 이미지 형성 유발체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개성 유발체 1은 TV, 라디오 등의 기사가 되겠고요. 공개성 유발체 2는 여행업자나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암시성 유발체는 이를테면 관광 홍보대사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암시성 유발체 2는 특정 장소에 대한 논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발적 유발체는 앞에 그 TV, 라디오 기사가 일반적인 것이라면 여기서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연적 구전 유발체는 예를 들어서 한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그 공개성 유발체, 다시 말해 기사보다 영향이 큰 거로 되어 있고요. 요청된 유발체는 예를 들어서 친구나 친척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다시 말하면 여행사 직원이나 도매업자 직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큰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질적 유발체는 유발체는 본인이 과거 특정 지역을 여행해서 얻은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 과정으로 형성된 그런 특정 관광지의 이미지, 여기에다가 본인이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서 특정 관광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유발된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개의 대형 관광지를 평가해서 관광지를 선택해서 여행 후 이미지가 변환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변화 매개체별 영향력인데요. 아까 그 가트너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미지 변화 매개체의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공개성 유발체는 유발 내용은 좀 낮은 거로 되어 있고요. 시장 틈투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TV, 라디오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경비, 돈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자 또는 여행사 직원에 대한 정보는 유발 내용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 시장 침투 능력도 중간 정도고, 경비는 들지 않죠. 그 다음에 인정할 만한 대변인, 그 홍보대사 등에 의한 그 관광 정보는 유발 내용 신뢰도는 낮거나 중간 정도, 시장 침투 능력은 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관광 홍보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특정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보 경비는 실제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다음에 뭐 신문, 잡지, 여행 관련 기사를 유도하는 그런 암시성 유발체의 경우는 신뢰도는 중간 이상이고요. 시장 침투 능력도 중간 이상, 그리고 홍보 경비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TV나 잡지, 신문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경우 유발 내용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침투 능력도 중간 그 이상이 되고 PR에 의한 그런 홍보는 실제로 광고와 달라서 홍보 경비는 전혀 들지 않죠. 친구, 친지로부터 듣는 그런 우연적 구전 유기체는 신뢰도는 중간 이상이고 시장 침투 능력은 거의 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당연히 안 들고요. 본인이 필요해서 수집하는 그런 정보인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시장 침투 능력은 본인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광지를 방문한 경우는 뭐 당연히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평가입니다. 관광지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구조화 방식하고 구조화 방식인데, 비구조화 방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자들한테 관광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당신 언어로, 당신 뜻대로 평가해보라 그런 거고요. 구조화 방식은 속성이나 어휘 차이, 뭐 다차원 척도 등에 의해서 평가하기 좋게 그렇게 평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비구조화 평가는 정성적 접근 방식으로 굉장히 좋긴 한데, 이걸 묶어서 통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구조화 평가 방법의 장점은 응답자 자신의 언어로 특정 관광지를 서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연구 목표와 조사 대상에 수정되지 않은 이미지를 탐구 정립할 때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평가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료 코딩이 안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구자의 편견이 많이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다른 관광지와의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 결과가 강력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조화 평가 기법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어휘 차이 척도법이나 리코드 척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의 언어 구사 능력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관광지 비교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신뢰성이 높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구조화 평가 방법에서는 보완적 평가 또는 비보완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약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속성으로만 관광지를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구조화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모델은 관광지를 기대와 결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피시바인 모델은 관광지의 속성들을 모두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엔 모델은 관광지를 적합성과 중요성 모델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한국을 방문할 때 우리나라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사람들은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미지를 바로 우리나라 이미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 또는 미주 지역에서는 대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아프리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그 영향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관광지 이미지는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관광지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그랬고요.
관광적 이미지가 어떤 경로로 결정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자극에 의해서 인지적 이미지를 거쳐서 정서적 이미지, 그게 전체적 이미지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관광지 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 이미지보다는 본질적 이미지를 관광 마케터가 어떻게 관광지에 맞게 유도해서 필요한 이미지로 바꿔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